여러분 탑건 매버릭 보셨습니까? 이수빈님 아직도 안 봤죠? 아, 네, 못 봤어요. 아, 제발 좀 봐라. 좀 그 아저씨들을 위한 영화예요. 아, 그래서 안 보려고 그러네. 아저씨들이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인생을 느끼고 눈물을 쏟을 수 있다니까? 그게 아저씨들의 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1편이 86년도작이야. 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진짜 오래됐죠. 와. 그러니까 저도 86년이면 제가 저도 그래서 이번에 2편을 보러 가기 전에 1편을 보고 갔어요. 영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영화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막 감정이입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게 대충 어떤 포인트인지 넌 영화 안 봤어도 알긴 알 거야. 왜냐면 탑건 2편에서 톰 크루즈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무인기, 드론 막 이런 게 생기는 시대니까 더 이상 이제 파일럿은 필요가 없다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얼마 안 남은 미래 아닙니까? 사실 저희가 처한 입장이 좀 그런 입장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톰 크루즈는 거기서 캐릭터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몸으로 스턴트 직접 하고 맞아. 막 CG 없이 찍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 네. 요새 영화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다들 이렇게 몸을 안 쓰지. 막 마블 영화 전부 다 그래픽이고 이번에 톰 크루즈 형님이 그거를 이제 CG 없이 직접 전투기를 타고 찍을 때 그 심정이 아마 음악계에서 전하 이수비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새 이제 음악 작업을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소스를 그 샘플링 소스가 많이 올라오는 그 스플라이스 같은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하나씩 받아가지고 비트를 만들고 이렇게 적당히 버무려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죠. 저희는 그런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작업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지금도 제 방에는 막 악기들 쌓여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스플라이스 같은 데서 뭐 다운을 받아가지고 음악을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본이랄까? 내 마음이 그걸 허락을 못하겠는 그러는 거 있잖아. 자칫 잘못하면 꼰대 영역으로 가는 얘긴데 이거. 아니 저는 그래서 이 방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하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럴 필요 없어. 너네들은 편한 방식으로 해. 나는 좀 더 근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먹고 살기 바쁘고 당장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소스 하나하나 출처를 따져가면서 작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경제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이제 퇴물이 되어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연구자 같은 자세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요. 아무튼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의 입지가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머지않아서 이런 올드스쿨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 같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사실은 새로 악기들이 만들어지지도 않잖아 별로. 2022년 현재에도 되게 선호되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이런 것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요때 만들어진 것들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사운드를 아직도 많이들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옛날 빈티지 악기들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쓰는 뮤지션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점점 뭐 고장나고 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베이 같은 데서도 시장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요새 옛날 신디사이저들 살려고 하면 막 몇백만 원은 기본으로 깨지잖아. 근데 요것도 이게 끝물일 것 같아. 이제 세대가 조금 더 지나잖아? 그럼 빈티지 신디사이저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찾지 않을 것 같아. 점점 그걸 찾지 않으니까 거의 이제 폐품이 되지 않을까. 저희 엔지니어 쪽에서는 빈티지 신스 같은 게 콘솔이에요. 점점 콘솔 쓸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지고 콘솔은 이제 쓰기도 귀찮고 막 수리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죠. 방송국 같은 데서 쓰던 콘솔 같은 거요. 중고로 완전 폐품값, 똥값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사실 저희는 볼 때마다 막 침만 막 흘려. 저거 싼 값에 갖고 오면 진짜 난 너무 잘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놓을 공간이 없어. 부동산 비용에 밀렸어. 우리가 클라이언트 만날 일이 없다고 하면 저기 어디 외딴데 창고 같은 거 지어가지고 그런 거 놓고 막 작업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여기서 기력이 조금 더 없어지면 이제 그런 얘기도 쏙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집도 파주잖아요. 컨테이너들 좀 싸게 이렇게 해서 콘솔 놓고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돼. 굴뚝 같아. 그런데 눌러 앉으면 이제 그냥 끝이야. 못 나와. 못 나와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가 됐는데 앞으로 엔지니어 생활을 하면 몇 년이나 더 하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파주에 눌러 앉아서 나머지 여생을 보낼 거냐고. 지금 콘솔을 안 쓰면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내 콘솔을 쓰지 않으면. 그런 마음으로 제가 빈티지 신디사이저를 미친 듯이 모았는데 이제는 들 기력도 없어요. 제가 한 5년 전에만 해도 열심히 막 납땜질을 하고 고쳐가지고 막 쓰고 이랬었습니다. 사실 이제 탑건 같은 경우는 영화니까 되게 아름다운 결론으로 포장이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빈티지 장비로 굉장히 외딴 곳에 스튜디오를 차리잖아요. 그냥 끌어안고 죽어야 됩니다. 안타깝네. 이게 무슨 우리가 하는 일이 전통 문화로 막 지원 사업 뭐 이런 거 받을 것도 아니고 좀 안타까운 면은 있죠. 근데 그런 거 알아? 요새 약간 복고풍의 사운드 같은 거 돌아오긴 하잖아. 근데 거기에 그런 옛날 장비 없으면 그 느낌이 안 나기는 해. 그 맛이 안 나요 진짜. 아니, 그래가지고 좀 못 넣고 있는 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방식이나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만 날 수 있는 그 맛이 있어요. 전 특히나 또 어쿠스틱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콘솔에서만 날 수 있는 그거 있어. 그 사운드가 있어. 여러분 90년대 사운드랑 지금 사운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장르에서 좋았던 그 사운드는 지금 최첨단 장비로 내기가 되게 어려워. 유사하게 낼 수는 있죠. 근데 그냥 그 장비 있으면 편하게 낼 수 있는데 요새 빈티지 장비 에뮬레이팅 막 이런 거 하잖아. 오히려 돈도 더 들어 그게. 노력도 더 들고 결과는 애매해. 돈도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래서 탑건2에서 결국 스포가 될까봐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 하지 마세요. 이수배 엔지니어도 보고 여러분도 다 보신 다음에 이 뒷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있기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참 고수하고 지킨다라는 게 참 쉽지는 않다 이 생각을 요새 들어서 되게 많이 해요. 옛날 방식을 좋아한다는 것뿐이지 요즘 음악을 배척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요즘 음악을 하지만 옛날 방식의 그런 좋았던 것들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용 효율이 너무 나쁘고 시간 효율이 너무 나쁘고 그런 부분은 있죠. 사실 그래서 미국 팝씬에서는 옛날 장비들 써가지고 사람들 많이 퍼부어서 비용 많이 써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아직도. 콘솔이 다시 잘 팔린다는 얘기도 극소수, 아주 극소수만 그런 작업이 가능한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면 맨날 적자 보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도 좀 뜨끔한 부분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점점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 이런 거 듣는 세상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꿋꿋하게 줄 있는 이어폰, 줄 있는 헤드폰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 가끔씩 옛날 방식의 막 진공관 헤드폰 앰프 막 이런 거 들어가면서 음악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LP 듣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탑건 보시면 되게 막 눈물을 쏟으실 분들 모여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참 가끔씩 되게 반가운 게 20대 이런 친구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오디오에 관심이 있다던가 작업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되게 젊은 친구인데 옛날에 그 빈티지 전통 방식 그런 제작 이런 거 관심 있다고 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참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점점 그 원류를 타고 계속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음악 감상하다 보면 처음에는 에어팟 같은 걸로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줄 있는 이어폰 막 맛을 보고 뭐 BA가 어쩌고 DD가 어쩌고 막 점점 뭐 평판형이 어쩌고 점점 그 원류를 막 거슬러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제나이저, 슈어, 웨스턴 뭐 이런 회사들 전부 다 그런 전통 방식을 굉장히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라도도 빼놓으면 섭섭하다. 그라도 같은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할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건 근데 나이를 떠나서 젊은 친구들이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근본은 그건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오디오가 옛날에 그 슈퍼 아날로그 오디오에 비해서 아직은 못 쫓아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원음의 완벽 재현 뭐 이런 것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그런 지점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버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갑자기 블루투스가 막 초고음질 막 무손실 막 이런 게 나와버리면 그럼 이제 슬슬 이제 퇴역해야죠. 그것도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형님 같은 경우는 작곡이잖아요. 음악을 만드는 입장이잖아요. 기계가 대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작곡 잘하던데? 그런 생각은 해. 우리도 왜 작곡 중에 매뉴얼화가 잘 돼 있는 작곡 분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드웍 같은 거는 사람보다 기계가 잘할 수밖에 없어. 머지않아서 BGM류 있잖아. 배경음악들. 주제가 막 확 튀어나오지 않아도 되는 배경음악들은 그냥 인공지능이 다 해줄 것 같아요. 에로틱한 분위기. 막 이렇게 치면은 인공지능이 에로틱한 분위기에 막 음악을 막 색소폰까지 넣어가지고 막 해줄 것 같고 용도를 정해주는 거 패션쇼 런웨이에 틀어질 만한 음악 기계가 해줄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더 잘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보다. 그것도 순식간에. 그게 되게 큰 차이잖아. 사람은 이제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시간이 드는데 인공지능은 그냥 뭐 잠도 안 자고 일할 거 아니야. 인간의 효율이 떨어져. 그런 면에서는. 히트곡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다른 영역은 되겠죠. 특이하거나 창조적인 막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히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조금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언젠가는 정복되겠지. 전 되게 비관적인데요. 음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음악보다도 음향이 훨씬 비관적이라고 봐요. 음향은 완전히 같다고 봐야죠. 난 끝났어. 음향은 뭐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아이조토프나 이런 회사들에서 나온 인공지능 뭐 믹싱 플러그인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잘해요. 진짜 순간순간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직은 이제 조금 모자라지. 전체적인 눈을 보는 건 이제 조금 모자르긴 한데 오히려 인공지능이 못 해주는 거는 에디팅, 튠. 더 하위 작업. 제가 언젠가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TV 공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그걸 조립하는 이유는 사람이 더 싸기 때문입니다. 로봇보다. 아, 울고 싶다 진짜. 그래서 앞으로는 믹스는 인공지능 님이 하시고 우리는 밑에서 이제 에디팅 막 이런 노가다 작업, 어시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 히트곡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대형 음악 인공지능이 나타나가지고 기계로는 그렇게 썩 효율이 좋지 않은 그런 노가다 짓이나 인간들이 해라. 너네들이 노가다를 바치면 믹스는 내가 해줄게. 내가 에디팅하면 단가 안 나오니까. 전성비 안 나온다. 전성비 안 나오니까 야 니네가 해. 밥은 줄게. 밥이 전기보다 싼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너무 슬프네. 평생 이 일을 해왔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직업이 없어지는 거지. 아 직업이 없어지진 않았지. 그 인공지능님의 어시스턴트는 할 수 있는 거죠. 형님도 작곡 AI님의 어시스턴트 할 수 있죠. 저는 작곡 AI님의 유지보수 업무를 해야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번 신곡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이렇게 난 사람들은 유지보수업이라도 하는 거고 못난 사람들은 끝까지 하청에 하청으로 남는 거고. 아무튼 근데 탑건2 뒷이야기를 제가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비관적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인간이 필요한 곳이 있구나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극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졌겠죠. 저희가 이제 음반 시장이 망가진 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겨 듣는 음향 시장 이런 것도 나날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음향 시장은 축소돼. 근데 에어팟 시장은 커져. 뭐 그런 방식으로 갈 수는 있겠죠. 다만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에어팟 시장이 커지는 것 자체는 난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해요. 근데 에어팟 같은 거를 만드는 그 사람들이 예전에 하이파이 매니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걸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바람은 있어요. 지금 저도 잠깐 제 업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면 작업의 근본을 지켜서 뭔가를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퀄리티를 놓기 싫어서 자꾸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퀄리티를 잘만 지켜줄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좀 더 쉽고 편리한 방식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스플라이스만 써서 퀄리티가 잘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스플라이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람들의 그런 관점, 만족감 이런 것들을 평준화시키고 다운시키지만 않았으면 좋겠는 거지. 예술계통이나 이런 작업들은 항상 하이엔드를 추구함으로써 뭔가 발전하고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리뷰하는 것 중에도 비싼 헤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500만 원짜리 헤드폰.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100만 원짜리 헤드폰에 비해서 500만 원짜리 헤드폰이 5배 가치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도 500만 원짜리 헤드폰 같은 게 자꾸 만들어져야 하고 우리가 그런 걸 듣고 좋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더 가자 이런 의견들이 모여야 그래야지 기술의 발전이 있고 나중에 500만 원이야 만들 수 있었던 그 헤드폰이 100만 원에도 만들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기술이 이제 보급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관련돼 있는 기술들은 대부분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음향 같은 경우도 막 BBC 이런 방송국에서 엄청 투자를 하고 막 키웠으니까 에비로드 스튜디오라든가 뭐 이런 것도 계속 생겨난 거잖아. 그런 스튜디오들이 생겨났으니까 또 좋은 음반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고요. 비용이 지금 쓰는 게 이게 분명히 적자인지 알아. 500만 원짜리 헤드폰 막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스피커 그런 거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게 오롯이 막 재료비라던가 이런 거 따져가지고 구매하시는 심정은 아니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메이커가 내가 돈을 줌으로써 뭐 다음 연구를 더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효율이 발전시켜온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업으로 하고 있고 즐기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자꾸
그 애플 같은 회사가 적당한 제품 만드는 게 너무 싫어. 하이엔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야. 시장 리더잖아. 진짜 비싸더라도 하이엔드 내줬으면 좋겠는 거야. 좋은 거. 왜 적당한 것만 만들어? 왜 가성비 적당히 맞출 수 있는 선에서만 만들어? 물론 경제성 논리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하이엔드 제품 만들어줘야 그 다음이 있잖아. 대부분의 이제 음향 회사들이나 음향 관련한 이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의 욕망도 굉장히 많이 투영을 해가지고 하시다 보니 이렇게 막 안 팔릴 거 알면서도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 좀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영화 하나 보고 와가지고 막 너무 거창한 이야기까지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하고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들을 이렇게 오랜 기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공감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수빈님 지금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탑건 1은 봤어? 1은 봤죠. 2 보기 전에 한번 복습하고 가야죠. 복습하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그 연관성도 있고 특히 탑건 1에 주옥 같은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맞아. 2에서도 많이 그대로 쓰였어요. 편곡만 조금 바뀌어서 다시 쓰였습니다. 아, 그리고 탑건 2 OST는 좀 들어봤어요. 사운드들 너무 좋은 거예요. 레이디 가가? 이번에 탑건 2를 돌비관이라던가 사운드 X 스피커 시스템이 좀 좋은 곳에서 한번 가서 관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많이들 추천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맥스에서 봤습니다. 딱히 뭐 그런 감흥은 없었어서 돌비를 보면 좀 다를래나? 돌비가 최근에 아이폰에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사실 음악 듣는 데서 그렇게 크게 효용성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음악들을 돌비로 바꾸는 일도 그다지 효용 가치가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영화라던가 극장이라던가 공연장 시스템에서는 얘기가 많이 다르겠죠.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탑건을 돌비관을 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저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모든 포맷으로 다 보고 싶어요. 스크린 X로도 한번 보고 싶고 비교 리뷰 체험 리뷰 다 볼 수 있을까? 스크린 X는 빨리 내리기 전에 갔다 오긴 해야 될 것 같아. 저 어릴 때부터도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류의 그런 게임들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3면으로 스크린 탁 해가지고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냐? 이번 주말에 탑건 1을 복습해 올 테니까 다음 주에 빨리 가시죠. 다음 주에 탑건 2를 이숙과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정모하고 싶다. 정모. 오. 한 관을 막 렌트.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번개. 돌비관에서 만나요? 네. 뭐 이런 거. 영화계의 톰 크루즈의 그 장인 정신, 이런 건 진짜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음악 계통이나 이런 막 음향 계통에서도 꿋꿋하게 버티시는 분들 응원하고 싶습니다. 또 음악이나 음향 계통의 그런 장인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한 서포터가 되고 계시다는 점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코바쇼 안 갔거든요. 코바쇼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안 갔어요. 가면은 이제 온갖 회사 분들하고 이제 만나야 따로 이제 많은 회사 음향 담당자들을 만나고는 있는데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저희 채널 덕분에 올드한 음향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계속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희가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엊그제 그 사마 담당자분이 여기 사무실 오신 거야. 사무실 오셔가지고 여기 쌓여있는 걸 쫙 보시더니 대표님은 방송을 왜 하세요? 이만큼 유튜브에서 수익이 안 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제 DK가 왜 저런 소리를 하게 됐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영화 보신 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굉장히 느끼는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단순한 오락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 사실 이제 오락 영화로는 되게 올드스쿨 영화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스토리가 어쩌네 연출이 어떻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그거 이상의 가치가 좀 담겨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오늘의 아무 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일요일 밤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도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